네, 이번 시간에는 크롤링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 HTML에서 정보 찾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일단 우선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From Selenium import web driver.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에서 웹 드라이버를 사용하겠다라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라는 이름으로 웹드라이버.chrome 브라우저를 열어주고요.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저는 informs 라는 폴더 내에 chrome driver.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브라우저가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간혹 진행하다가 크롤링 할 때 이 브라우저로 사이트를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뭐 다른 엣지나 다른 브라우저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페이지를 접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브라우저 조금 전에 열었던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보일 때까지 접근을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은 그 다음 뉴스에 들어가서 제목 부분 찾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get URL, 그리고 URL은 뭐 https 다음.net 이렇게 해서 접속을 실행해도 접속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음.net 이렇게 주소창을 저희 원래 쓰던 것처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에서 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스, 그리고 뉴스에서 IT 경제를 한번 가볼까요? 경제 뉴스 들어서 만약에 지금 경제 뉴스에 있는 이 첫 번째 기사를 한번 클릭해 보고요. 아마 지금 보실 때쯤이면 다른 뉴스가 나올 테지만 어쨌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뉴스, 이곳에서 제목 부분을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는 여기 있는 이 타이틀에 대한 정보고요. 이 정보를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브라우저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페이지까지 접속한 것을 저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쵸? 정보 확인한 후에 내가 수집 원하는 정보 있는 페이지로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습니다. 브라우저한테 페이지 소스를 알려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페이지 소스, 페이지 정보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고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저는 HTML이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HTML. 그럼 HTML 안에는 지금 브라우저.페이지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에서 내가 원하는 아까 금융위 공매도, 저는 이 제목 부분 일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F로 해당 위치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태그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타이틀 태그에서 이거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HTML은 컴퓨터가 인식하기로는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면 타입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고요. 여기서 나온 str은 스트링의 약자로 문자열이에요. 컴퓨터는 이게 HTML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을 전혀 안 해요. 아예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HTML은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그, HTML은 태그다 라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야 HTML 태그를 찾아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게 HTML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뭐 HTML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컴퓨터는 문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그냥 글자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고요. HTML은 그냥 꺾은 선, H, T, M, L, 띄어쓰기, L,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연결된 집합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저희는 태그를 기준으로 HTML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str, string이에요. 그래서 이 HTML에 들어있는 정보를 HTML 언어 약속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뷰티풀 숲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뷰티풀 숲을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뷰티풀 숲은 BS4라는 큰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from BS4, 그 다음에 import beautiful 숲 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의할 점은 B랑 S는 항상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고요. beautiful, 제가 타자를 잘못 쳤네요. 이렇게 나오면 cannot import name beauty 뭐뭐뭐 숲을 BS4에서 가져올 수 없어. 그러면 BS4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됐거나. 여기서 보시면 BAU BAU T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고요. 뷰티풀 숲은 그 라이브러리가 아나콘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아래 내용이 설치가 진행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pip install bs4 이렇게 하시면 아마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 설치하시고 다시 밑에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뷰티풀 숲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HTML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뷰티풀 숲 가로 열고 HTML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B랑 S는 여전히 여기서도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은 사실 HTML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HTML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거에 어떤 형태로 읽으면 돼? 어느 사전에서 찾아서 읽으면 돼? 그 기준 되는 거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HTML을 먼저 넣고 여기 변수 이름을 적고, 여기는 저는 앞에서 browse.page source를 HTML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HTML이 되는 거고요. 만약 앞에 내용이 HTML이 아니라 뭐 H다 그러면 여기도 H 형태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HTML 콤마 뒤에 어떤 사전으로 읽으면 돼, 어떤 기준으로 읽으면 돼 해당하는 부분을 html.parser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뭐 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html.parser에 정의된 기준으로 이 여기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을게, 해석할게 라는 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html.parser는 다르게 적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html.p 혹은 나는 아까 변수를 h라고 했는데 그럼 h.parser라고 할까 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맞춰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변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이라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읽은 HTML 변수에 들어있는 그 문자열들을 html.parser 기준으로 해석한 읽은 데이터들을 어떤 변수에 넣을까를 왼쪽 변수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 저는 습관적으로 뷰티풀 숲으로 처리한 애를 솝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나는 솝이 싫다, 다른 변수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솝을 다른 변수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솝을 한번 보면, 솝을 그냥 보면 아까 HTML을 봤던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타입을 한번 보시면, 아까 타입에 HTML 했으면 스트링이 나왔는데
타입의 솝을 했더니 bs4.beautiful 솝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냥 스트링, 문자열이 아니라 여기 beautiful 솝으로 해석하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솝에서 내가 원하는 태그를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ect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솝.select가 되고요. 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시켜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솝에는 지금 현재 여기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전체 내용이 솝에 담겨 있어요. 그 전체 HTML 범위 내에서 select, 찾아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솝 데이터 내에서 땡땡땡 조건에 해당하는 태그 모두 다 찾아줘. select는 모두 다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여기 가로 사이에 여기에 태그 조건이 들어가요. 뷰티풀 숲에서 명령어는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select 이거 하나로 뭐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select 안에 태그 조건을 어떻게 넣는지 하나씩 볼게요.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태그에 위치하는지 이 태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려면 지금은 솝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찾고 이제 다시 크롬 브라우저로 가서 찾을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현재 페이지의 HTML을 되게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메뉴 땡땡땡 그리고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탭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현재 왼쪽에서 보고 있는 페이지의 HTML 소스가 됩니다. HTML 제가 태그라고 설명드렸는데 태그를 영어로 엘리멘트라고도 하고요. 엘리멘트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해서 엘리멘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HTML 정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그냥 몇 개를 접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내가 추가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찾고 싶은 이 제목 부분만을 HTML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능을 하나 쓸 건데, 엘리멘트 보이는 곳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있고요. 검사하기, 인스펙트이라고 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하시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겨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 위에 마우스를 딱 올리면, 저는 제목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마우스 올린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하면 오른쪽에 HTML에서 현재 내가 클릭한 위치에 해당하는 태그 부분을 이렇게 딱 알려줍니다. 지금 제목 부분은 H3 이렇게 태그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나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태그들을 볼 수 있고요. 그 태그가 화면에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왼쪽 화면에서 그 음영 처리로 된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H3 이 태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태그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는 이 정보예요. 제목 정보, 맞죠? 제목 정보를 그냥 제목을 찾아줘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태그를 컴퓨터한테 찾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가 솝.select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태그를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태그명이 H3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태그명 조건을 한번 볼게요. 태그명은 swap.select 그리고 여기 아래 태그명을 그냥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h3가 태그명이니까 h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swap은 아까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태그명이 h3인 거 다 찾아줘가 되는 거예요. h3인 태그 모두 다 찾아줘 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됩니다. swap.select h3 그러면 모두 다 찾아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다 찾아줘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개를 그룹으로 내야 되니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select 뷰티풀숲에서 select 하면서는 결과가 무조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리스트 첫 번째 원소 h3 이거, 두 번째 원소 이거,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이틀 저는 보통 타이틀은 h3 태그야. 일단 h3라고 되어 있는 애 먼저 찾아줘. 그 다음에 len 타이틀 내가 타이틀 조건으로 한 거 몇 개나 있어?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주고 개수를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지금 h3라고 할 경우 지금 태그가 해당하는 h3라는 태그명을 가진 게 전체 5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5개가 아니라 지금 원래 목표는 1개가 되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기사에서 내가 원하는 제목 부분은 기사당 하나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h3 말고 이제 추가 정보를 더 주려고 해요. 태그명이 h3인 거 외에 또 어떤 정보를 쓸 수 있는지 볼게요. 보면 태그명은 h3고 이제 속성으로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고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가 이거인 거 혹은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이 이 값인 거라는 조건을 추가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 태그명에서 속성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속성 중에 그 진짜 찾을 때 유용한 혹은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거는 클래스 속성이에요. 클래스 속성의 값이 뭔지 알려주면 컴퓨터가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부분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의 값을 알려주면 되니까 tit_view를 적으면 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컴퓨터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찾을 수 없어. 원소의 개수로 이 하나도 없어 라고 돼요. 이렇게 보시면 문자열로 그냥 들어가면 태그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tit_v라고 하니까 이제 컴퓨터는 태그명이 tit_v인 걸 찾아줄까? 라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명이 어떤 거인 거랑 h3인 거랑 클래스란 속성의 값이 이거인 거 tit_v인 거랑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뷰티풀숲의 select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여기서 그냥 점을 붙이면 클래스 속성의 값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속성 값이 tit_viewing 태그 다 찾아줘 가 됩니다. 점을 붙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점. 그럼 태그명은 그냥 문자열로 그냥 문자 기호만 넣으면 되고 점을 붙이면 점 뒤에 거는 클래스 속성의 값이다. 그렇다고 점에 클래스를 넣으시면 안 돼요. 클래스 속성의 값은 이 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tit_view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개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찾은 것 같아요. 실제 값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딱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명으로 찾을 수도 있고 점 클래스 속성 값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그 클래스라는 거 말고 여기 속성 중에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속성 중에 ID 속성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ID 속성은 앞에 샵을 붙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그명을 그냥 문자로 바로 적거나 점 뒤에 클래스 속성값 혹은 샵 뒤에 ID 속성값을 적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ID가 있는 포함하는 부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하나씩 올리다 보면 여기 ID로 div 태그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div div가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div에 속해 있는 태그들이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소점 select 나는 이 태그 하위 태그도 포함한 이 태그가 필요해 라고 할 경우는 컴퓨터한테 div 태그만 찾아줘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개수 한번 볼까요? 내가 찾고 싶은 search라고 할게요. len search 찾고 싶은 태그는 몇 개나 있어? 라고 했더니 전체 문서에서 div 태그명이 div인 거는 145개나 된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로 id란 속성 값을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id는 샵이라고 쓴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샵 뒤에 이 csub를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으면 딱 하나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id 속성 값을 이용해서 또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활용했던 방법 태그명과 id 혹은 클래스를 그냥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만약에 태그명점 클래스 속성값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냥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타이틀은 소점 select의 h3란 태그명 .dit_b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태그명이 h3이면서 클래스 속성 값이 tit_view인 태그 모두 다 찾아줘 형태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도 위에 것과 동일한 결과는 나오죠. 동일한 결과는 나오지만 컴퓨터한테 지시한 사항은 아예 다른 게 돼요. 위에 이 두 번째 적었던 거는 태그명은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그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그명이 무엇이든 클래스랑 속성값이 tit_view인 거는 그냥 다 찾아줘 라는 명령이 되고요. 밑에 거는 태그명은 h3이면서 동시에 클래스란 속성의 값이 tit_view인 거 다 찾아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ID 속성이 이거인 거, Csub인 거를 찾아줘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태그명을 이렇게 적어줘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을 할게요. 편집 그리고 보통 ID 부분에서는 보통은 태그명이나 다른 걸 안 쓰고 그냥 ID 속성 하나만 보통은 쓰게 되어 있어요. ID 같은 경우는 속성에서 ID가 나오면 내가 크롤링 하다가 ID란 속성이 보이면 약간 땡큐 하시면 돼요. ID는 HTML 전체 페이지 내에서 이 ID로 Csub이라고 나타내는 태그는 대부분 웬만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쓰게 되어 있어요. ID는 약간 유니크하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ID가 나오면 그냥 ID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div 태그명은 div이고 ID는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ID 보이면 ID를 쓰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걸로 보면 태그명,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값 혹은 ID 속성값
혹은 뭐 태그명이랑 속성을 클래스 속성을 같이 쓰는 이런 형태로 태그 조건을 같이 추가할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해도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아까 여기 제목 부분을 다시 볼게요. 이 h3라는 태그에서 만약에 실제로 여기 현재는 클래스란 속성이 있지만 클래스란 속성이 없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속성이 여기에 클래스란 속성이 없고 h3만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쓸 수 있는 거는 h3란 태그를 찾아줘가 되죠. 이것도 똑같이 타이틀은 이렇게 해볼까요? 에리엔 타이틀. 자, 그러면 h3, 태그명이 h3인 거는 전체 5개가 있네요. 그쵸? 5개가 있으면 이제 추가로 정보를 더 주려고 하는데 클래스란 속성이 만약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클래스도 없고 이 태그에서는 id도 없어요. 속성으로. 그러면 이제 추가로 상위 태그로 가야 돼요. h3의 바로 위 태그, h3 태그의 부모 태그는 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h3의 부모 태그는 em 태그가 아니라 div 태그입니다. 여기서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 em 태그는 아니지? em 태그가 위에 있는데 em 태그는 시작했다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나는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크롬 여기 개발자 도구 보시면 세로로 이 태그 시작하는 부분을 그냥 약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같은 라인에 있는 거는 같은 형제자매나 같은 레벨의 태그예요. 그리고 약간 왼쪽에 있는 거는 상위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h3 태그는 em 태그랑 같은 레벨, 같은 선에 있고 더 위로 가는 div 태그는 약간 앞에 있어요. 그러면 h3의 바로 위 태그는 div 태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니까 추가로 div 태그 바로 밑에 있는 h3 태그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부모 태그, 자식 태그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꺾은 선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wap.select 여기는 부모 태그 정보, 그 다음에 꺾은 선, 하위 그 자식 태그 정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꺾은 선, 띄어쓰기 형태로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도 5개가 나오네요. 제가 원하는 답은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추가로 또 정보를 하나씩 더 주는 겁니다. 이 div 태그의 상위 태그, 부모 태그는 뭘까요? 여기서 부모 태그는 위로. 무조건 부모 태그는 내가 찾는 이 태그의 부모 태그를 찾으려면 밑으로는 절대 안 가고 위로만 가면 돼요. 부모 태그는 무조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태그 위에 보면 div 태그. 그래서 div 태그 보시면 div 태그 바로 아래에 있는 div 태그 그 바로 아래에 있는 h3 태그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씩 더 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 두 번째 div 태그에 그냥 div가 아니라 div 태그이면서 만약에 두 번째 태그가 여기죠. 클래스가 이런 값이 있어. 클래스 속성이 있어. 그럼 나는 클래스 속성을 주고 싶어 라고 할 경우는 여기다가 추가로 정보를 더 붙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클래스 속성의 값을 보고 이렇게 클래스니까 하나씩 적어주셔도 되는데 하나씩 적을 때 에러가 보통 많이 납니다. 이게 L인지 숫자 1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적어주실 때는 가능하시면 여기 이 부분을 가져갈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뀌고요. 여기 이 상태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하나만 딱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H3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찾아오려는 태그의 하나로 딱 시작하지만 태그명으로 시작하지만 혹은 태그명이 아니라 id나 클래스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조건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거 개수만큼 딱 찾았으면 딱 멈춰서 끝내면 되고요. 아니
못 찾고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경우는 다른 후보군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들을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활용되는 게 클래스 속성이 되거나 아니면 ID 값이 되거나 이렇게 값을 하나씩 찾아주면 되고요.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활용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태그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